근데 아직 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고 조금 이르지 않나. 화면을 보시면 주식이나 투자 관련해서는 좀 큰 인물들이죠. 캐티 우드랑 일론 머스크랑 제프리 건락,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디플레이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기간이 있는데 반대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프리 건락 같은 이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연준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전에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프리 건락도 연준이 이제 75포인트를 올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생각에는 지금 25포인트를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티 우드 같은 경우는 연준의 디시전이 후행 지표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콜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 이런 걸 보면서요. 골드나 커퍼 같은 거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에서 35% 내려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리스폰드 했는데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나중에 보시면 어머슨이라는 분이 What should Fed d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금리를 0.25%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발언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드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화면을 보시면 오일 가격이에요. 이번 6월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120불에서 83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도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도 이제 5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강세는요, 무조건 골드가 하락할 찬스가 굉장히 높아요. 달러 강세랑 골드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도 2000불에서 지금 1665불까지 내려왔고, 구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건 최근에 좀 지탱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매테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럼버, 이것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몇몇 커머더리 안 내려오는 것도 말씀해드리면, 이제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내려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같은 레벨에 있는 상태이고, 계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인 걸 딱 보실 수 있죠. 물론 최근에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지만요. 그리고 뭐 소 가격 최근에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업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커피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하락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높은 상태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연준이 보는 건 이거예요. 음식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가격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 가격이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개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전기 가격, 전기 빌 내야 되잖아요. 컨슈머 입장에서 연준은 많이 봐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컨슈머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페이해야 되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전기 가격도 이제 계속 지난 1년 동안 올라가고 있고, 가스 서비스도 약간 내려오다가 이번 달에 다시 올라갔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상승 트렌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제일 문제예요. 렌트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보는 데이터들은 아쉽게도 이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캐티 우드가 아무리 디플레이션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CPI나 PCE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연준은 금리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그리고 사실 캐티 우드가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캐티 우드 ETF가 올라가려면 지금 디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성장주들이 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77%인가 고점에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가 고점에서 하락한 상태인데 더 떨어지면은 지금 심각한 상태이죠, 캐티 우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 회사가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금리를 내리는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연준이 이런 데이터를 더 확인을 해서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연준은 히스토리컬리 볼 때 항상 후행 지표를 사용하면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있었던 기사예요. 연준이 이때 금리를, 안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0일에 금리를 올렸어요. 2018년 12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이미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태였는데 주식시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애플 매출이에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둘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금리를 이제 2018년 말에 올린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4쿼터 연속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이 있었어요. 그때 주식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제일 선행 데이터는요, 기업들의 실적과 아까 캐티 우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예요.
근데 연준은 항상 레깅 인디케이터로 분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2018년 주가 움직임인데 나스닥이 이제 고점에서 23%가 하락했고 그때 금리를 여기서 올린 다음에 더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5일 동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주식은 금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금리 올리는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실수한 거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갑자기 금리를 엄청난 스피드로 올리면서 확실히 실수해요. 여기서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한 건 최악의 컬이었다 라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죠. 근데 최악의 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상황을 보면요. 만약 연준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일찍 보고 빨리 대응을 했고 돈을 덜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요즘 시장은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연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이 막 2,000불을 받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공짜로 5,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짜 머니의 컨세퀀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경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rate hike probability로 봤을 때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것 같이 0.2%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일단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내일 82%, 1% 올릴 확률이 이제 18%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텀에서도 75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50포인트 올린 다음에 한 번 여기서 멈춘 다음 다시 마지막으로 25포인트를 내년 3월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금리를 유지하든지 약간 이징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주식시장이 만약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올해 말쯤에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주식이 하락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반등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찐 반등이 이런 환경에서 있기에는 좀 힘들지 않은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리고 있잖아요. 더 빠르게. 그럼 더 많은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실적 발표 어저스먼트가 있을 텐데 물론 페덱스가 최근에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하긴 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저는 그런 발표를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릴리스틱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은 지금 0%고요. 그래서 또 제가 걱정되는 이제 채권 금리 시장. 이것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2년 채권 금리인데 이제 요 전 고점을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계속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초록색 캔들스틱이 지금 11연속 있습니다. 거의. 10년 채권 금리도 보시면 요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고르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미 6월 전고점까지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 확률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사실 지금 6월 저점 레벨보다 더 하락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왜 하락하지 않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행 지표를 사용하시면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하는 선행 지표 중 하나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락 트렌드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가도 지금 6월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저는 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요. 많은 섹터를 보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간으로 봤을 때나 일주일로 봤을 때나 오늘 하루로 봤을 때도 올라간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주식이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기술주는 내려갔어도요. 근데 올라가는 섹터가 하나도 없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몰터폴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그래도 에너지, 유틸리티, 파이낸셜이 덜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테크놀로지가 제일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기술주가 약세인 찬스가 제일 높아요. 금리 인상 확률이 높으면요. 자, 물론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찍으면요, 이런 테크놀로지 주식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고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게 제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내일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그 대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수 분석 좀 디테일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3일 동안 같은 레벨에서.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만약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이고요. 이제 또 더 하락한 다음에 RSI가 이제 30 레벨이 되던지 아니면 이런 더블 바텀 레벨을 테스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 하락하더라도 또 지탱 레벨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PE 발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저렴한 상태가 아니고요. 금리 대비 계산을 했을 때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찐 반등이 크게 있기는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생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제 멋대로 생각하고 대중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안 했을 때 오히려 투자에 실패한 적이 더 많아요. 내 생각보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국 연준의 디시전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이니까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일 이 키 레벨을 잘 보세요. 여기서 지탱 못 해주면요, 뭐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락을 하다가 또 지탱 레벨이 나오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